먼저 첫 번째 사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볼 쪽의 실들은 안면 거상 시술을 받고 피부 밑에 피가 차게 되는 혈종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주는 헤모스태틱 넷이라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마 쪽은 이마 쪽 피하를 박리해서 실로 고정시켜주는 글라이딩 브로우 리프트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상기 수술법은 실리프팅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를 거상하는 과정 없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합만 하는 것은 리프팅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되게 그로테스크한 모습이랑 스파이더 페이스리프트와 같은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바이럴한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모노실이라는 실 리프팅 기법입니다. 보통 요즘 많이들 받으시는 실 리프팅은 실에 돌기가 있어서 피부 속에 넣어서 당기는 역할을 하고 또 실이 녹으면서 주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노실은 갈퀴가 없기 때문에 당기는 역할은 하지는 않지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줄을 삽입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모노실을 간혹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에서는 돌기가 있는 실리프팅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기실로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비수술적인 리프팅이죠. 안면 거상술처럼 피부를 절개하고 박리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회복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PDO나 PLLA, PCL 계열의 실들이 주로 쓰이는데 실 종류도 중요하지만 시술자의 역량이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실의 관점이라면 보통 PDO 계열의 실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안정성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리프팅은 먼저 안면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 상태에 맞는 실을 선택하고 또 적절한 시술 깊이와 방향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무균적인 시술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을 삽입할 때 정확한 해부학적 층에 이분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분들마다 실을 삽입하는 벡터, 즉 방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이 피부층에 너무 얕게 들어가게 되면 실이 만져지거나 피부에 딤플이 생길 수가 있고, 너무 깊게 넣으면 안면부 구정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술을 하거나 경험이 다소 부족한 시술자가 시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숙련자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시술 후에 안면 근육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사우나, 음주 등을 피하는 것도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은 어떤 숙련자라고 해도 발생할 확률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이 만져지거나 딤플이 생긴다면 실을 제거하거나 마사지 등으로 뭉쳐진 곳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이 노출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제거하거나 전부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한다면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일단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술 경험이 풍부한 곳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술 전에 시술의 현실적인 효과나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지, 셋째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넷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곳인지를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